CEO에게 1조 달러짜리 보상안이라 사실 처음 들으면 이게 말이 되나? 좀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결정이 오히려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이익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일론 마스크의 이 천문학적인 보상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거액의 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 같은 투자자의 목표하고 CEO의 목표를 아주 정교하게 하나로 묶는 설계라는 점을 파헤쳐보죠. 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그 어떻게입니다. 머스크가 이 돈을 당장 현금으로 손에 쥐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상안은 사실상 회사와 그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들의 목록 같은 거예요.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목표들이죠. 그리고 이 목표 하나하나가 테슬라의 미래 방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그 구조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1조 원도 아니고 1조 달러 하면서 현금 다발을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연봉 인상하고는 아예 다른 얘기죠. 전혀 다릅니다.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스톡 옵션, 그러니까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특정 조건을 만족시킬 때마다 단계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아, 단계별로? 네. 그래서 만약 이 모든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회사 지분이 현재 한 13% 정도에서 최대 25%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회사의 가치가 커지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와, 회사의 운명하고 자신의 재산을 그냥 완전히 묶어버리는 거네요. 보통 CEO 보상안은 좀 단기적인 분기 실적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판이 완전히 다르네요. 자, 그럼 그 점이 이 보상안의 핵심 설계 사상입니다.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무리한 비용 절감 같은 그런 꼼수를 부릴 요인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오로지 회사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동기부여의 끝에 대체 뭐가 있는지 그 공상과학 소설 같은 목표들을 한번 살펴보죠. 정말 듣고도 믿기 힘든 수준이더라고요. 네. 하나씩 뜯어보면 테슬라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가 로봇 100만 대 판매. 이건 공장에 쓰는 그런 로봇팔 같은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을 상용화해서 100만 대나 팔겠다는 거죠. 기술적인 허들만 해도 엄청난데 이걸 목표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와, 그 다음 목표는 더 황당한데요. 로봇택시 100만 대 운행. 아니, 이건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져야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넘어야 할 규제도 많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목표는 테슬라가 스스로에게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하라는 일종의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과 같아요. 성공만 한다면 자동차는 더 이상 소유하는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버는 자산이 되는 거고요. 차량 공유와 이동의 개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죠. 이 두 가지만 봐도 이미 자동차 회사가 아니군요. AI와 로봇공학 기업으로 완전 전환을 선언한 셈인데 기존 사업에 대한 목표도 만만치 않아요. 연간 자동차 2천만 대 인도. 이거 현재 세계 1위인 토요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생산량인데요. 그 목표는 기존 자동차 시장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요. 동시에 완전 자율주행, FSD, 구독 1000만 건 확보라는 목표도 같이 있죠. 이건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판 뒤에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속 수익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아, 애플의 앱스토어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자동차 산업에 이식하려는 시도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달성해야 하는 마지막 목표. 이게 정말 압권입니다.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8조 5천억 달러까지 키우는 것.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해를 돕자면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액수입니다. 둘을 합친 것보다도요? 네. 지금 테슬라 가치의 6배가 넘는
사실상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선언이죠. 듣고 보니 이 목표 목록은 그냥 과제가 아니네요.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이런 미래로 갈 거니까 함께 해달라는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거군요. 그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청사진을 넘어서요. 이 목표들을 공개적으로 내걸면서 머스크는 사실상 월스트리트의 평가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단순 자동차 회사로 평가하지 말고 이 6가지 지표의 성장 가능성으로 평가하라고 말이죠. 주가에 대한 서사를 직접 통제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보상안이 왜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가 드러나는군요. 머스크가 저 엄청난 보상을 받으려면 주주들의 자산 가치도 지금보다 최소 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해야만 하니까요. CEO의 성공과 주주의 성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조네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윈윈 구조죠. 그런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혹시 다른 기업들 사례를 보면 스톡 옵션이 단기 주가 부양을 위해 좀 무리한 M&A나 회계 조작으로 이어진 그런 부작용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보상안은 그런 위험을 막을 장치가 충분히 고려된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죠. 하지만 테슬라의 보상안은 그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목표가 단기적인 재무제표 숫자 노름으로는 달성 불가능한 실물 경제에서의 기술적, 물리적 성취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로봇 100만 대를 팔거나 로봇택시 100만 대를 운행하는 건 회계장부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성장을 강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보상안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그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죠. 바로 그 점에 투자자들이 이 천문학적인 보상안에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90배에 달하거든요. 290배라면 회사가 현재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290배나 비싸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현재 실적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숫자죠.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보다도 훨씬 높고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이 테슬라의 현재 수익성이 아니라 머스크가 제시하는 미래 성장 가능성, 그 스토리에 열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스토리텔러 중 한 명이고 자신의 비전을 투자자들에게 설득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 보상안은 그를 계속해서 테슬라의 운전석에 앉혀두고 AI나 로봇 같은 최첨단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인 셈입니다. 그의 관심이 다른 회사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분산될 위험을 막고 오로지 테슬라의 성장에만 집중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족쇄이자 당근인 거죠. 아, 머스크라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회사에 묶어두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의 동기부여가 곧 회사의 성장 동력이 되고 그게 다시 투자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가 집중력을 잃거나 회사를 떠나는 것이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상안은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용, 일종의 보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이 보상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투자의 세계에는 항상 반대편이 존재하죠. 이 모든 장밋빛 미래가 오지 않을 가능성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거대한 기대치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아주 현실적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AI와 로봇을 외쳐도 테슬라의 현재 핵심 사업은 여전히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경쟁은 그야말로 혈투에 가깝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이 무섭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 BYD는 이미 판매량에서 테슬라를 앞지른 분기도 있었고 샤오미 같은 거대 IT 기업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이들은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국 시장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경험을 무기로 테슬라의 입지를 무섭게 위협하고 있죠. 이로 인해 최근 테슬라의 수익성이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흔들리면 미래 사업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판매가 받쳐주지 못하면 로봇이나 로보택시에 쏟아부을 자금도 부족해진다는 뜻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앞서 말한 모든 야심찬 목표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로봇이나 로보택시 사업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술적인 난관도 산더미 같고 각국 정부의 규제라는 거대한 벽도 넘어야 합니다.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미래가 5년 안에 올지 15년이 걸릴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래의 꿈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반영하고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이 상황을 좀 비유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상안의 목표는 저 멀리 달에 가는 것이고 성공하면 모두가 엄청난 부를 얻게 되겠죠? 네. 하지만 발사 과정에서 작은 실수 하나만 있어도 발사대에서 폭발해버릴 위험도 그만큼 큰 겁니다. 그런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로켓이 달 궤도에 무사히 진입한 가격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 로켓이 아직 대기권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다면 그 기대와 현실의 괴리만큼 주가는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는 비유네요. 그 꿈이 실현되는 족도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회의론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상안이 CEO와 주주의 목표를 일치시키는 훌륭한 장치인 것은 맞지만 그 목표 자체가 워낙 비현실적일 정도로 높기 때문에 리스크 또한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안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한 거대한 베팅인 셈이네요. CEO 한 명에게 엄청난 동기를 부여해서 투자자 모두가 함께 막대한 부를 얻거나 혹은 거품이 꺼지는 위험을 감수하는 극단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공한다면 모두가 승자가 되겠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논의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 명의 비전 있는 리더에게 회사의 운명을 이토록 깊게 연결하고 사실상 그 한 사람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거는 전략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이것이 21세기형 혁신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모델이 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천재성에 의존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까요? 이 질문은 비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업 경영과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중요한